안녕하세요.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듀크 존스 박사의 만성염증 탈출 프로젝트 마지막 부분이어서 그냥 토요일인데 제가 그냥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떠신 것 같나요? 저는 오늘 이 책에 나오신 어떤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는 수원을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막 출발할 시간이어서 밤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어떤 분이 같이 하시는지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슐린 저항성 어제 얘기했었죠.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증후군의 원인 같은 것도 좀 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수칙 있네요. 수칙 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를 그닥 무서워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제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당이 굉장히 높으신데 특별하게 몸이 피곤한 거 외에는 불편함이 없으신가 봐요. 조정을 안 하시길래 먹는 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직 안 아프셨군요. 덜 아프셨네요.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을 관리하는 거. 특히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좀 다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수칙. 여기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한 수칙 22가지를 제시했다. 이들 방법은 대부분 실천하기 쉽고 일부는 연어와 잡곡을 먹는 것처럼 매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단, 이 수칙들을 실행하기 전에 주치의에게 조언을 구하라. 나는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주치의는 당신의 개별적인 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치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알기가 쉽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를 줄여라. 이러한 지방은 붉은 살코기, 팜유, 코코넛윷, 고지방 유제품, 옥수수 기름이나 기타 부분 경화유와 같은 값싼 기름이 많다.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포화지방 얘기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액상과당 섭취를 줄여라. 스포츠 음료와 가공식품에 그것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성분표를 유심히 읽어보아라. 여러분, 액상과당, 무설탕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제되면 될수록 훨씬 더 우리 몸에는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액상과당 형태 스포츠 음료 드시지 말라는 거. 대체할 수 있는 음료도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세 번째, 단순당과 같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덜 먹어라. 이거는 금방 2번하고 비슷해요. 단순당, 쪼개져 있는 당을 먹기보다는 쪼개져 있지 않은 복합당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네 번째, 운동을 하라. 단 의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행을 하라. 이거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가 보네요. 다섯 번째, 비만이라면 건강 체중 수준을 감량해라. 건강 체중 수준으로 감량해라. 지방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강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점은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의 지방세포 수나 크기가 작아지면 해로운 물질 역시 줄어든다. 여섯 번째, 지금 당장 금연하라. 금연할 수 없다면 흡연량을 최대한 줄여라. 담배 속 화학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일곱 번째,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더 섭취하라. 연어, 아마스유, 호두,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에 많이 들어있다. 여덟 번째,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라. 필수 미네랄은 당 대사를 안정화시킨다. 아홉 번째, 잡곡을 더 많이 먹어라. 다이어트를 지도하는 일부 의사들은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잡곡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한다. 그러나 잡곡은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잡곡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복합 탄수화물은 정제가 덜 된 거. 그래서 사실 씹어서 단맛이 나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그 염증 수치를 낮춰라. 11번째, 식이섬유를 섭취하라. 식이섬유의 장점 중 하나는 당 대사를 안정화시킨다는 점이다. 식이섬유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다. 근데 여기서 과일은 껍질을 깎아서 드시면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을 더 섭취하라. 올리브유를 먹으면 된다. 올리브유도 어떤 올리브유를 먹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3. 채식주의자가 되라.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낮다. 채식주의자 식단에는 이 목록에는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식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육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하루에 최소한 5 내지 7분량 한 3에서 4컵의 채소와 과일을 먹자. 14번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거 역시 당 대사를 안정화시킨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라. 이게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칼슘은 반드시 보충제로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5번째, 저지방 유기농 유제품을 구입하라. 여기로부터 이로운 점은 유제품을 포함된 단백질과 칼슘에서 온 것이다. 우유 단백질이 암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유제품을 추천한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사실 우유를 섭취하면 전립선 암의 발생 또는 재발 위험도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각한 위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제품 섭취가 대장암과 유방암 및 다른 암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연구도 있다. 아마도 우유 속에 존재하는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나쁜 성분이 지방과 젖소에 투여된 호르몬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유기농으로 키운 젖소를 짜낸 저지방 우유를 추천하는 것이다. 16번째,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라. 17번째, 커피를 마셔라 나왔네요. 커피를 마셔라. 커피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어떤 연구에서는 카페인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카페인 단독보다는 레귤러 커피, 원두 커피에서 더욱 효과가 컸다. 커피 속의 식물 영양소는 분명히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역할을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카페인이 포함된 차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커피의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양은 하루에 단 한 잔에서 2잔이다. 18번, 식단에서 단백질 구성은 27% 이상 높여라. 하지만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단백질은 피하라. 식물 단백질, 대두 단백질을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9번째, 의사의 허락하에 계피가루 하루에서 0.5에서 1티스푼 시리얼이나 다른 음식에 첨가해라.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계피가루 1에서 6g 정도 40일 동안 복용한 결과 공복 혈당이 18에서 29%, 중성지방이 23에서 30%, LDL 콜레스테롤 7에서 27%, 총 콜레스테롤이 12에서 26% 낮아졌다. 원래 그 계피 가루가 시나몬이 원래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20번째,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도가 낮다. 비타민 D 보충 하루 800IU 이상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관련이 나타났다. 하루에 칼슘은 1200mg 이상이고 비타민 D는 800IU 이상 섭취하면 제2형 당뇨 위험에서 33% 낮아진다.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것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라. 하루에 7에서 8시간 적당하다. 22번째, 청량 음료를 피하라.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의사를 찾아간 당신이 제2형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에게 그러한 질병이 있다면 의사의 밀착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질병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증상을 발견되기도 전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22가지 수칙에 따른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마 혈당약을 줄이는 거나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에서도 핵심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약화시키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을 유발시킨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을 취합해 놓았다. 당신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25가지 실행수칙과 체적 건강을 성취할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 좋은 계획이 대부분 그렇듯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 당신은 내 말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도 최적의 건강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다. 최적의 건강에 이르는 25가지 실천 원칙. 첫 번째, 레너드에게 배운 교훈.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특별한 사람만이 영웅이 되었다. 영웅은 그들이 이룩한 성취 덕분에 널리 알려져서 칭송받았다. 그리고 용기, 능력, 지성 등의 덕목을 모두 갖춘 모범이 되었다. 때때로 어떤 이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단 하나의 행동으로서 영웅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를 동상을 세우고 초상을 그리기도 하고 전사를 만들고 시도 짓고 노래를 불러 영웅을 기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정한 영웅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주목을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레너드 가로 열고 기밀두는 내가 인정하는 진정한 영웅이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레너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성취는 부명예, 노벨상, 골든 레코드, 아카데미상, 뉴스 헤드라인을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종류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레너드는 훌륭한 친구다. 그는 크게 성공한 60대 한국인 사업가로, 지금은 70대가 넘으셨어요. 한국인 사업가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의 리더이자 어린이 돕기 사랑의 본부 홍보대사로서 사회의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가 사업에서 성공한 데에는 그의 따뜻함과 겸손함, 매력적인 성품, 그리고 높은 청렴도 등이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내가 처음 레너드를 만난 것은 1997년이었다. 당시 그는 과체중에다 3분 스텝 테스트, 계단 하나를 오르고 내리는 것을 3분 동안 반복한 후 맥박의 변화를 측정하는 심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에서 제대로 끝마칠 수도 없을 만큼 건강이 형편없었다. 나는 레너드에게 그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심장질환의 위험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사님, 다음에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 변화의 비결을 물으니 내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심장질환의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일례로 그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달리기라고 하면 대개 조깅을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레너드는 3분 스텝 테스트도 끝마치지 못했던 상태에서 1년에 몇 번의 마라톤 대회나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달리는 수준을 높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레너드가 이전 생활 습관을 거의 모두 바꿈으로써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강검진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레너드는 자신의 몸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최적의 건강의 길로 이끌었다. 이와 관련해 그가 그에게 찬사를 보낼 만한 사례가 있다. 레너드가 마라톤 최고 기록을 3시간 39분이다. 그러나 호노룰루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는데 11시간도 걸렸다. 그날 마라톤 경주를 끝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와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를 독려하기 위해 결승전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레너드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모두 경주를 마칠 때까지 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그날 뛴 거리는 아마 마라톤 풀코스를 2번쯤 달린 것 같았다. 레너드의 최적의 건강 성취를 위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한 훌륭한 본보기다. 그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고 수천 명의 지인들까지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끌었다. 만약 내가 최적의 건강 명예의 전당을 세운다면 그곳에 헌액될 첫 번째 인물은 레너드가 될 것이다. 그것도 선수와 감독 2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말이다. 그는 대단한 것을 달성했으며 수천 명의 최적의 건강을 이끄는 역할 모델이 되었다. 당분간 레너드보다 훌륭한 최적의 건강 모델 사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저는 사실은 오늘 수원에 레너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차례대로 다 읽고 왔는가?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이해했기를 바란다. 일부 그릇된 개념이 바로잡혀 체적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해 갖춰야 할 새로운 통찰력과 더 넓은, 더 명확한 시각을 가졌기를 바란다. 이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혁명 계획은 완벽하게 갖춰졌다. 지금이 바로 혁명에 참여해서 만성질환과 싸워 이길 때다. 당신은 이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제시한 전략은 체적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쉽고도 실용적인 지침이다. 그것이 복잡하지 않다. 일거일동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또한 그것은 단 하나의 행동, 음식, 건강식품, 약물, 기계 또는 기구를 통한 건강을 약속하는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 25가지 수칙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앞에는 새롭고 더 건강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새롭고 건강한 삶을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인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인체를 다루고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분이 좋아질 것이며 만성질환에 피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더 건강한 상태로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먼저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만 더 읽지 마라. 어쩌면 당신 앞에 정황한 내용을 건너뛰고 곧바로 2장으로 넘어왔을 수도 있다. 그 열의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생활 습관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를 열망하기에 건너뛰어 읽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생활 습관을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굳센 믿음, 즉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념은 학습과 깨달음을 통해 얻어진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여기까지 시작하려는 것은 또 다른 말초적 건강 유행에 말려드는 불나방의 형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쉽게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라. 그렇게 해야 현명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25가지 수칙을 실행할 수 있다. 25가지 수칙을 실행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현대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25가지 수칙, 25가지, 만약 각 단계를 실행하는데 몇 분씩 걸린다면 난 아마도 전체 코스를 실행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거야. 어쩌면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 정말 시간이 엄청 걸리겠군. 우리는 너무 바쁜 탓에 건강을 항상 지키고 살을 빼고 더 매력적으로 가꾸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암과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이 모든 일에 그때그때 봐가며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우리는 알약 하나만 먹거나 병제품 하나만 마시면 되는 그런 간편 처방으로 그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한다. 더 이상 시간 낼 수 없기에 그것 전체를 추구하기 위해 시간을 쓰려 하지 않는다. 잘 들어보라. 대다수의 체적의 건강을 도달하기 위해 지금 내야만 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들을 필요가 없다.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이다. 배우자나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족과 이 문제에 대해 며칠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한 단계씩 당신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친숙해져야 한다. 당신이 받아들인 새로운 행동은 대부분 예전의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짬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당신이 앞에서 다른 위험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변화의 속도를 높여야만 한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시작하는 것이다. 변화의 일부라도 이끌어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실행하자. 아마도 체족의 건강 생활 습관을 바꾼데 가장 큰 걸림돌을 다 안다 병일 것이다.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의 틀에 갇히기 쉽다.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체중을 많이 나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건강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금주의 다이어트 전문가라는 사람을 붙이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정확한 비율을 맞추어 먹고 지칠 때까지 운동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것이 인기 있는 건강의 과학적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 안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점 더 뚱뚱해지고 심장병이 더욱 많아졌고 당뇨와 암 발생률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한편에서는 소수 정상적인 사람들이 체적의 건강 성취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왔다.
우리 연구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내가 여기서 제시한 권장사항이 이면에 숨은 과학이 이 책의 전반에 나와 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25가지 수칙을 통해 우리가 최적의 건강을 이룰 수 있다. 자, 25가지를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 1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2번 담배를 끊어라. 3번 정제하지 않는 잡곡을 더 많이 먹어라. 잡곡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기타 유용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4.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전문가 반드시 상담을 받아라. 5. BMI, WHR, 체지방 확인하라. 당신에게 6번째, 당신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을 계산해라. 7번째, 섭취 칼로리를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둬라. 8번째, 선크림을 발라라. 9번째,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라. 10번째, 기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라. 7번째, 그릇된 유행 습관을 걷어차 버려라.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량과 비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양질의 지방을 먹는 데만 신경 쓰자. 그리고 제발 앞에서 나오게 된 반짝 유행을 편승하지 마라. 12번째,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라. 13번째, 액상가당 섭취를 줄여라. 14.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15. 카넬라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를 먹어라. 16. 유기농을 먹어라. 17. 음주량을 줄여라. 18. 오메가3를 섭취해라. 19. 접촉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20. 주치의를 만나 필요한 검사를 받아라. 21.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줄여라. 22. 몸을 좀 더 움직여라. 23. 화학물질에 노출하는 것을 줄여라. 24. 붉은 쇠고기 섭취를 줄여라. 25. 유전자 검사를 받아라. 다시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꾸준히 전진하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라. 자, 이제 실천 덕목을 살펴봤으니 실천에 옮기자.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최적의 건강관리 혁명에 성공하려면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완벽을 추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 다를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의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줄 뿐이다. 그것은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생활습관이 완벽하지 않다. 당신의 생활습관 전체에 점진적으로 교정한다면 실패는 없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바꾸면 된다. 이것이 뭐 아니면 도식 게임이 아니다. 지금은 조금씩 실천해보고 나중에 조금씩 추가해보자. 당신이 이루어낸 변화는 어느 것이든 성공이자 승리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함께 이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모두에게 건승을 빈다.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읽어버렸습니다. 만성질환을 탈출할 수밖에. 이 사실은 다시 읽어야 되고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운전 중이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좀 더 일찍 끝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관련된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운전하고 있어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행복이고 수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수원에서 만나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이 시간 또 맞춰보고 다음 또 멋지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성염증 탈출 프로젝트 듀크 존스 박사 이야기 오늘 막을 내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하고 전문서적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제가 얇은 전문서적들이 좀 있거든요. 시리즈별로 쭉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쭉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병으로 나눠서 파트별로 나눠서 딱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얇은 책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요. 밑줄 그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수원에서 뵙고 저 여기에 나오는 김일두 레너드 만나도록 합니다.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또 멋진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